1등급 부모가 1등급 자녀를 만든다. 의도된 고통. 몇 년 전 고1 1학기 수학 중간고사를 마친 후의 일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서너 명의 남학생들이 울었는지 얼굴이 좀 부어서 등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을 치고 나서 우는 학생이 워낙 많아서 이런 풍경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기대치가 높아져서 자기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중 한 학생이 수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 데다가 실수도 많이 했다고 넋두리 하다가 속이 상한지 또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고1 남학생 서너 명이 데스크 앞에서 우는 모습이 좀 우습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학생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너희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다. 예전부터 시험 못 쳤다고 우는 애들은 다들 성적이 오르더라.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넨 덕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는 아이는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어 아침에 깬 적이 있습니다. 왜 깨워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울음을 터뜨리니 어머니께서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고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너는 애성이 많아서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구나.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그 말씀을 지금 저도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 중 한 명은 1학년 1학기 전교 1등을 한 후 고3까지 이과 전교 1등을 유지해서 약학과에 합격했고, 또 한 명은 치대에, 또 한 명은 중학교 때 반에서 20등 정도인 학생이었는데 문과 전교 1등까지 올라가서 총평점 1.3 초반을 받아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정말로 우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기는 오르는군요. 울어서라도, 밥을 먹지 않아서라도 자신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면 몸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는데도 오기가 생기지 않고 도끼를 품지 못한다면 그 학생의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고 또한 그 고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운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큰 손실을 보아야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억이나 10억 정도 손실을 봐야 잘못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해서 그런 손실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인식하더라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삶은 이제 정말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큰 피해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재수가 없었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거나 혹은 평생 신을 저주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더 심한 의도적인 고통을 가해준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속에 걸리고 면허가 정지되고 그런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너무 우둔하여 삶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것을 고쳐내야 합니다. 하지만 말 몇 마디로 습관을 고치는 학생은 드뭅니다. 혼이 나고 눈물을 흘리고 자존심이 상해야만 문제를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인위적인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처벌하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이 작은 실수가 앞으로 상상도 못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제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 고3 때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길래 고3이 실전 문제를 풀지 않고 기본서를 푸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모의고사를 한 개 푼 다음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와 관련 있는 부분을 수학의 정석에서 찾아 그과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문제를 틀리면 그에 대한 처벌로 같은 종류의 문제 100개를 풀어야 하며 한 단원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그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하면서 운동장을 왼발로 한 바퀴, 오른발로 한 바퀴, 양발로 한 바퀴 총 3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실수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운동장을 다시 돌아야 했던 것처럼 실수에 대한 의도적인 처벌이 강할수록 습관은 바뀌기 쉬울 것입니다. 어렵게 외운 단어는 잘 잊히지 않습니다. 커다란 후회를 만들어낸 수학에서의 실수는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뒤집을 만한 큰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잊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